새벽 4시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몸이 보내는 신호였죠. 왼쪽 가슴이 조였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이는 소리에 아내가 잠에서 깼어요. 순이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안색이 안 좋아요. 병원 가야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조금 쉬면 나을 거라고 말했지만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내가 아픈 걸 숨기려 할 때의 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명지병원 가요. 거기 응급실이 24시간이잖아요. 명지, 병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 조였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40년 전 내가 세운 그 병원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작은 의원으로 시작했죠. 가난한 동네 한복판에 진료실 2개짜리 의원을요. 환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옷이 남루해도 아픈 사람이면 똑같이 대했어요. 시간이 흘러 의원은 병원이 됐고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병원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사회는 수익성을 이야기했고 경영진은 VIP 환자 유치를 외쳤죠. 나는 반대했습니다. 환자는 모두 평등하다고, 병원은 사업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라고요. 결국 나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그대로 두었어요. 51% 최대 주주의 지분을요. 언젠가 이 병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여보, 오늘 가봅시다. 내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병원 가기를 극도로 꺼리던 내가 먼저 가자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만든 그 병원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소. 순이는 내 눈빛을 보고는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옷장으로 갔어요. 깨끗한 옷을 꺼내려는 아내를 내가 말렸습니다. 그 옷 말고 봉사활동 갈 때 입는 옷을 꺼내주시오. 그 낡은 점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해진 베이지색 점퍼를 꺼냈어요. 10년도 더 된 옷이었죠. 소매 끝은 닳아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할 때 입던 옷이었어요. 나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면바지와 해진 운동화를 신었죠.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왜 그렇게 입으시려고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환자는 옷이 아니라 아픈 몸으로 오는 거요. 그걸 우리 병원이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소. 순이는 내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조용히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죠. 우리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40년 전 이 길을 얼마나 많이 오갔던가요? 환자를 보러, 회진을 돌러, 응급수술을 하러요. 가방 속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40년 된 청진기였어요. 녹이 슬고 낡았지만 여전히 내 곁에 있었죠. 이 청진기로 수천 명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근거리는 아이의 심장, 약해져 가는 노인의 심장, 불안으로 빠르게 뛰는 젊은이의 심장을요. 버스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40년 전 2층짜리 건물이었던 그곳은 이제 10층짜리 현대식 건물로 변해 있었죠.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할까요? 응급실 입구 앞에 섰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하얀 조명이 보였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죠.
하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내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죠.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환자로 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노인으로요. 이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40년 전 우리가 세운 정신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나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자, 이제 시작이구나. 응급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접수대가 보였죠. 깨끗한 하얀 데스크 뒤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슴 통증이 계속됐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접수대 앞에 서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시작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낡은 점퍼, 해진 바지, 더러운 운동화.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40년간 사람을 대해온 나는 알 수 있었죠. 그녀가 이미 나를 판단했다는 걸요. 가슴이 아픕니다. 새벽부터 통증이 심해서요. 신분증이랑 보험증 있으세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벗겨진 지갑이었어요. 신분증과 보험증을 내밀자 직원은 손끝으로만 받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듯이요. 치료비가 좀 나올 수 있는데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그 질문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치료비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요. 아내가 함께 왔습니다. 직원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느리게 두드렸어요. 급할 것 없다는 듯이요. 뒤에서 다른 환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호명하면 들어가시면 돼요. 직원이 대기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가장 어두운 구석 자리였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준희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20분이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접수대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명함을 내밀며 뭔가 이야기했죠. 직원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웃으며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그 남자는 10분도 안 돼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들어왔어요. 화장이 짙었고 향수 냄새가 진했죠. 접수를 마친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20분 후 그녀의 이름이 호명됐어요.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아기가 열이 있다며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접수를 마친 그들은 15분 만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내 뒤로는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진료를 받았어요. 준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여보, 다시 접수대에 가서 물어봐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곧 부를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미루고 있다는 걸요. 3시간째였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어요. 명찰을 봤습니다. 이준호, 응급실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가 간호사와 이야기하며 대기실을 훑어봤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는 간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저 환자분 계속 기다리시네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대기실에서는 들렸어요. 네. 그런데 별로 급해 보이지 않아서요. VIP 환자들 먼저 보시라고. 간호사의 대답에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별로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VIP 환자를 먼저 본다고, 그 말들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환자에게 VIP가 어디 있습니까? 아픈 사람은 모두 똑같이 급한 거죠. 나는 가방 속 청진기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손에 느껴졌어요. 40년 전 이 청진기로 환자를 진료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도 정장을 입은 사업가도 내게는 똑같은 환자였어요. 심장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의 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픔만 들렸죠. 하지만 지금 이 병원은 달랐습니다. 청진기보다 먼저 환자의 옷을 봤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4시간이 지났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혹시 내 이름을 부르면 어쩌나 싶어서요. 가슴 통증은 계속됐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대기실 소파에 앉은 사람들이 나를 힐끗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잘 안 들렸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또렷하게 들렸죠. 저 할아버지 계속 앉아 계시네. 급한 건 아니신가 봐. 옷 좀 봐. 여기가 무슨 무료 진료소도 아니고. 그 말들이 칼처럼 찔렀습니다. 통증보다 더 아팠어요. 내가 세운 병원에서 환자가 환자를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5시간째였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었어요. 접수대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온 직원이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이쪽을 쳐다봤죠. 순이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말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가슴이 더 조였습니다. 왼쪽 어깨까지 통증이 퍼졌어요.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죠.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이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세운 정신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바닥, 현대적인 소파, 최신 전광판.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환자를 향한 마음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알았소.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썩었는지. 5시간을 기다린 끝에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이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일어섰죠. 다리가 저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됐던 거예요. 화장실로 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벽에는 병원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40년 전 작은 의원 시절에 흑백 사진도 있었죠.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내가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와 악수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아래 설명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1983년 김철수 원장과 첫 환자. 하지만 아무도 그 사진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의료진도 환자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나는 그 사진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젊은 날의 내 눈빛을 봤어요. 희망으로 가득한 눈이었죠. 환자를 살리겠다는, 아픈 사람을 돌보겠다는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때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병원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죠. 옷만 봤으니까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였어요. 의사인 것 같았죠. 야, 오늘 대기실에 계속 앉아있는 할아버지 봤어? 응, 아침부터 계속 있던데. 아직도 안 갔어? 나는 문을 열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 할아버지 노숙자 아니야?
옷 좀 봐. 완전 너덜너덜하잖아. 나도 그 생각했어. 냄새도 좀 나던데. 어디서 주웠는지 모를 옷 입고.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여기 치료비 비싼 거 알고 온 걸까? 저 차림으로 돈이 있을 리가. 그러게 이준호 과장님이 일부러 미루는 것 같던데 빨리 처리하고 보내려고. 맞아. VIP 환자들 먼저 봐야지. 그쪽이 병원 수익에 훨씬 도움되잖아.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 때문이었죠. 의사라는 사람들이 환자를 노숙자라고 부르고 냄새 난다고 비웃고 치료비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세운 병원에서요. 뭐, 우리가 뭘 어쩌겠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도 저 할아버지 표정 보니까 좀 그렇던데. 에이, 신경 쓰마. 우리 일이나 하자고.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물러섰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2명이 나왔죠. 레지던트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는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모른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한 명이 작게 헛기침을 했고 다른 한 명은 고개를 돌렸죠.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가운이 복도 불빛에 반짝였어요. 얼마나 깨끗한 가운입니까? 하지만 그 안에 든 마음은 얼마나 더러운지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경광등 불빛 아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긴 머리, 구부정한 자세. 낡은 점퍼는 얼룩이 있었고 바지는 색이 바랬어요.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죠. 거울 속 노인은 초라했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해 보였어요. 돈 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무시해도 될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누구인지요.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고 수천 명의 환자를 살린 의사이고 지금도 최대 주주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세상은 겉모습만 본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달라야 했습니다. 의사는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했어요.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어야 했죠.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낡은 천으로 쌓인 물건을 꺼냈어요. 40년 된 청진기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순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었지만 내게는 따뜻했어요. 40년의 기억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첫 환자를 진료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0대 젊은 여자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며 왔죠. 옷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직접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줬어요. 그리고 청진기를 가슴에 댔죠.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근두근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선생님 치료비가.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주세요. 지금은 다 나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죠. 환자에게 필요한 건 치료뿐만 아니라 위로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게 내가 의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누구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요. 하지만 지금 이 병원은 달랐습니다. 환자를 옷으로 판단했어요. 돈부터 물어봤고 VIP를 먼저 봤죠. 청진기로 심장을 듣기 전에 눈으로 지갑을 봤습니다. 나는 거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눈빛이 나를 응시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확인했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병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뛰고 있었죠. 비록 약해졌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겠소. 나는 청진기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초라했지만 당당했어요. 가난해 보였지만 떳떳했죠. 나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대기실로 돌아가는데 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결심했으니까요. 오늘 이 병원의 민낯을 끝까지 확인하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요. 순이가 앉아있는 구석자리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순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알고 있었죠. 내가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걸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이었어요. 6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통증은 계속됐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이제 곧 끝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병원은 변할 것이요. 반드시. 대기실로 돌아와 앉은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교대 근무 시간이었던 것 같았죠.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고 간호사복이 잘 어울렸어요. 걸음걸이가 익숙했죠.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접수대로 다가가 동료와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차트를 넘기며 뭔가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대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는 순간이었어요. 그녀가 멈칫했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 정지했어요. 눈이 커졌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죠. 40년 전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박영수. 내가 병원을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일했던 간호사였어요. 20대 초반의 신입이었죠. 열정이 넘쳤고 환자를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밤새 중환자를 간호하고 가난한 환자에게 자기 돈으로 밥을 사주고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로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간호의 의미를 가르쳤고 그녀는 그걸 평생 실천했죠. 영숙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원장님? 나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주 작게요. 영숙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챘어요. 4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차트를 내려놓고 침착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나를 향했어요. 걱정과 의문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10분쯤 지났을 때 영숙이 대기실로 왔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척하며 천천히 다가왔죠. 내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컵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환자분, 물 좀 드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놀라움, 걱정,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죠. 나는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는 의미였습니다. 영숙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물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쪽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물을 다 나눠준 뒤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갔죠. 거기서 그녀는 대기 환자 명단을 봤습니다. 내 이름을 찾았을 거예요. 김철수. 6시간째 대기 중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료 간호사에게 뭔가 물어봤어요. 동료가 대답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이준호 과장이 있는 진료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난 거였죠.
그녀는 당장 진료실로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다시 나를 봤거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내 의중을 이해했죠. 1시간쯤 더 지났을 때 영숙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나도 그쪽으로 갔어요. 순희에게 잠깐 다녀온다고 말하고요. 화장실 앞 복도에서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내게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어요. 쉬,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영숙 씨. 하지만 원장님, 6시간이나 기다리셨잖아요. 제가 당장. 기다려주세요.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켜봅시다. 우리 병원이 어떻게 됐는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영숙은 내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요. 원장님, 영숙 씨, 당신도 느꼈을 겁니다. 이 병원이 변했다는 걸. 40년 전 우리가 시작할 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매일 힘들었어요. 환자를 차별하고 VIP만 우대하고 돈부터 계산하는 게. 하지만 저는 그저 간호사일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죠.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영숙이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기시간 기록, 환자 차별 사례,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소.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옛 동료가 여전히 그때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원장님, 지금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오늘이 끝나면 이 병원은 달라질 겁니다. 영숙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원장님, 40년 전에 제게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환자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셨어요. 환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그 말씀을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었군요. 젊은 날의 나는 참 이상주의자였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죠. 영숙 씨, 그 말은 지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이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을 겁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나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나는 대기실 구석으로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나를 맞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영숙이가 있어. 우리 편이 생겼어. 순이는 내 눈빛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나는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였어요. 7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있었어요. 40년 전 함께 시작했던 그 마음을 간직한 동료가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면 된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8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죠. 왼쪽 팔 전체가 저렸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옷이 축축하게 젖었죠.
지하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희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준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나는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어깨로, 턱으로, 발로 퍼져나갔어요.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죠. 72년을 의사로 살아온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보, 준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죠. 대기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누군가가 간호사를 불렀죠. 환자가 쓰러졌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오는 소리였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영숙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그녀가 내 맥박을 짚었죠. 원장님, 그녀가 작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어요. 전문가의 침착함을 되찾았죠. 혈압 재고. 산소 마스크 가져와요. 빨리! 다른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기구들이 옮겨졌어요. 산소 마스크가 내 얼굴을 덮었죠. 이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휘날리며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뭐야? 대기 중인 환자가? 그가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 바닥에 쓰러진 초라한 모습. 그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혈압 80에 50 맥박 불규칙합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이준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심전도 찍어. 심근경색 의심된다. 그가 지시했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움직임은 빨랐어요. 그래도 의사는 의사였으니까요. 심전도 기계가 왔습니다. 내 셔츠가 벗겨졌어요. 전극이 가슴에 붙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희가 당황해서 옮기다가 놓친 거였죠. 가방이 열리며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낡은 지갑, 수첩, 그리고 천으로 싼 물건 하나. 천이 풀리며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40년 된 청진기였어요. 녹슬고 낡았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영숙이 그걸 봤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어요. 청진기를 쥔 그녀의 손이 떨렸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이 더 떨어졌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이준호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호기심에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봤죠.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와 악수하고 있었어요. 뒤에는 현판이 보였죠. 명지 의원 개원시. 환자는 모두 평등하다. 1983년 3월 15일. 원장 김철수. 이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보던 그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 젊은 남자를 보고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봤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간호사도 사진을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청진기를 손에 든 채로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분이 바로 김철수 명예원장님입니다. 그녀의 외침이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돌아봤어요. 40년 전 이 병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무료 진료를 고집하시다가 경영진과 갈등 끝에 물러나셨지만 지금도 이 병원의 최대 주주십니다. 영숙의 말에 응급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준호는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의료진도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사진을 보고
벽에 걸린 역사 사진을 확인하러 달려갔죠. 그리고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다고요? 원장님 아니, 회장님이세요? 한 젊은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충격에 빠진 얼굴들이었죠. 이준호는 사진을 쥔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나를 무시했던 직원이 입을 막았어요. 화장실에서 노숙자라고 비웃었던 레지던트들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8시간. 영숙이 말했습니다. 8시간 동안 이분은 여기서 기다리셨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는데도 아무도 진료하지 않았어요. 영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노숙자 같다고 무시당하셨습니다. 이분이 세운 병원에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어요. 괜찮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이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고 내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젊은 의사의 얼굴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른 의료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도 조용해졌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요. 40년 동안 변질된 이 병원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어요. 환자를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곳으로,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곳으로 만들 거였죠. 나는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어요. 배울 기회, 달라질 기회, 진짜 의사가 될 기회를요. 이준호가 그 의미를 이해했는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급실에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 반성,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이 병원은 달라질 것이요. 응급처치가 끝나고 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인 신호음을 냈어요. 정맥 주사가 팔에 연결돼 있었죠. 통증은 가라앉았습니다. 약물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준이가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나는 그 온기에 위로를 받았죠. 여보, 괜찮아요? 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가 들어왔어요. 흰 가운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그의 얼굴은 엉망이었죠.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그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의사의 눈에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빛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죠. 말쑥한 외모에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강병원, 견 병원장이었어요. 그는 내게 다가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 각도의 인사였죠. 하지만 그 인사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그가 말을 이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강병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를 쳐다봤죠. 무언가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어요.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목소리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죠. 이사진이었습니다. 5명의 이사가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그들은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인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서였죠. 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봤어요. 40년 동안 이 병원을 이런 식으로 만든 사람들이었죠.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걸, 차별 대우를 받으셨다는 걸. 또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저희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변명이구나. 모두 변명일 뿐이구나.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했던 걸까요? 이 병원이 환자를 차별한다는 걸, VIP 위주로 운영된다는 걸, 가난한 환자는 뒷전이라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앉으시오. 내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령조였어요. 그들은 재빨리 병실 안에 의자를 가져와 앉았죠.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겁고 긴 침묵이었죠. 당신들은 몰랐다고 했소. 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소. 이 병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강병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나는 환자로 왔소. 평범한 환자로. 그리고 8시간을 기다렸소.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소.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렸소. 노숙자 취급을 받았고 치매 환자 의심을 받았소. 이준호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바로 당신들이 만든 병원이요.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40년 전 내가 세운 병원은 그런 곳이 아니었소. 환자는 모두 평등하다는 정신으로 시작했소.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노동자든 모두 똑같이 대했소.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오직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 들렸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 정신을 버렸소. 병원을 사업으로 만들었소. 환자를 고객으로, 치료를 상품으로 만들었소. 나는 강병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병원장, 당신은 알고 있었소. 내가 최대 주주라는 걸. 하지만 은퇴했으니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소. 그래서 마음대로 했소. 강병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병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영숙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게 건넸습니다. 나는 순이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순이가 서류를 받아 펼쳤죠. 이건 한 이사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환자 차별 사례 기록이었어요. 영숙이 꼼꼼하게 정리한 것이었죠. 날짜, 시간, 환자 이름, 담당 의료진 차별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27건, 1년에 127번이나 환자가 차별받았어요. VIP 환자 우선 진료 238건. 순이가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 43건. 과잉 진료 유도 62건. 숫자가 낭독될 때마다 이사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만든 병원입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뀔 것이요. 강병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회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는 기회를 이미 가졌었죠. 40년의 기회를요. 병실 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이가 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더니 나를 쳐다봤죠. 민지예요. 내 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이가 전화를 받았죠. 민지야. 아빠 괜찮으시단다. 병원에 계셔. 응. 지금 오면 돼. 전화를 끊고 순이가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한대요. 서류 다 준비해왔대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딸은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이 병원의 문제점들을 법적으로 조사해왔죠. 강병원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법적 조치라는 말에 긴장한 거였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아팠고 8시간을 기다렸고 쓰러졌고 이제 이 사람들과 대면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강병원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이준호는 구석에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요.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일이면 이 병원은 달라질 것이요. 반드시.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원도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40년 전 그 심장으로요. 다음 날 오전 나는 병원복 대신 정장을 입었습니다. 준이가 집에서 가져온 옷이었어요.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그리고 감색 넥타이. 40년 만에 입어보는 정장이었죠. 민지가 병실에 와 있었습니다. 내 딸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답게 차분하고 철저했죠.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이 다 모였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아직 묵직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준이가 내 팔을 잡았죠. 여보, 괜찮아요? 괜찮소. 이제 끝을 봐야 하니까. 복도를 걸어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의료진이 복도에 서서 나를 봤어요. 모두 고개를 숙였죠. 어제의 그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큰 다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위로 의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강병원도 있었고 이준호도 구석에 서 있었죠. 접수대 직원, 화장실에서 나를 비웃었던 레지던트들도 보였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나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어요. 민지는 내 오른쪽에, 영숙은 왼쪽에 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모두 내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병원 로고를 봤죠. 그 아래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를 사랑하며 의술로 섬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지만 실천되지 않는 말은 빈말일 뿐이에요. 40년 전 나는 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의원이었죠. 진료실 2개, 침대 6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컸어요. 아픈 사람을 돌보겠다는,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마음이요. 강병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환자를 기억합니다. 공장 노동자였어요. 기계에 손가락이 다쳤는데 돈이 없다고 했죠. 나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 나을 때까지 매일 소독해주고 약을 갈아줬어요. 나는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게 의사입니다. 환자의 지갑이 아니라 상처를 보는 사람이요.
옷이 아니라 고통을 보는 사람이죠. 이준호가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병원은 변했습니다. 환자보다 수익을, 치료보다 이익을, 생명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됐죠.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났습니다. 경영진과 싸우다 지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주식은 그대로 뒀습니다. 언젠가 바로잡을 날을 위해서요. 민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나는 강병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제 나는 환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8시간을 기다렸고, 차별받았고, 모욕당했고, 결국 쓰러졌죠. 내가 세운 병원에서요. 강병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제 이 병원은 바뀔 것입니다. 나는 민지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민지가 서류를 한 장씩 나눠줬죠. 첫째, 강병원 병원장을 즉시 해임합니다. 강병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이사회 의결로 선임된 병원장이지만 최대 주주로서 나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해임을 요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5명의 이사 중 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1명은 주저하다가 결국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민지가 선언했습니다. 강병원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둘째, 이준호 응급실 과장은 정직 6개월 처분과 함께 의료윤리 재교육 프로그램에 의무 참가합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교육 기간 동안 무료 진료, 봉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가난한 환자가 무엇인지,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십시오. 이준호가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셋째, 환자 차별에 가담한 모든 직원은 3개월간 재교육을 받습니다. 접수대 직원과 레지던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통과하지 못하면 복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과하면 다시 일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벌 주려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려는 겁니다. 한 젊은 간호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넷째, 90일간 임시 운영팀을 구성합니다. 영숙이 서류를 펼쳤어요. 박영숙 선배 간호사를 임시 운영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녀는 40년 전 병원 창립 때부터 함께했고 환자 평등 정신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운영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환자 대기 시간, 진료 만족도, 차별 사례 제로화 목표를 설정하고 매주 점검합니다. 민지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5째, 1층 로비에 평등의료센터를 신설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한 무료 진료 공간입니다. 의료진은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운영비는 병원 수익의 5%를 배정합니다. 한 이사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었어요. 6째, 환자 권리 보호관을 신설합니다. 환자가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독립기구입니다. 분기마다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숨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 현관에 새로운 현판을 겁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환자는 모두 평등하다. 김철수 명예원장. 나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시작할 때의 그 정신입니다. 이제 그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강병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는 있었습니다. 40년의 기회를요. 하지만 당신은 병원을 사업으로 만들었고 환자를 고객으로 만들었습니다. 강병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가 무엇인지를요. 강병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90도, 아니 그 이상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남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말하십시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씩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말없는 인사였지만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죠. 이준호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결정할 일이네. 의사는 가운을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환자를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배우게. 아직 늦지 않았네. 이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이 비었습니다. 나와 순이, 민지, 영숙만 남았어요. 아버지, 해내셨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란다. 영숙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그래, 4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돌아왔구나. 처음 그 마음으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병원 로비에 서 있었어요. 오전 10시 따뜻한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죠. 준이가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석 달 전과 달랐어요. 여전히 현대적이고 깨끗했지만 분위기가 달랐죠.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접수대에서 젊은 직원이 노인 환자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친절하게요. 3개월 전 그녀는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기실도 바뀌었어요. 구석진 곳은 없었죠. 모든 좌석이 평등했습니다. VIP 전용석 같은 것도 사라졌어요. 로비 안쪽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평등 의료센터였어요.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안이 훤히 보였죠. 센터 안에는 진료의자가 4개 있었습니다. 간단한 진찰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었죠. 이준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6개월 정직 중이었지만 자원봉사로 매일 여기 나왔죠.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석 달 전의 오만한 표정은 사라졌어요. 환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그의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준호는 그녀를 귀하게 대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천천히 심장 소리를 들었죠. 할머니,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아주었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젊은 의사가 진짜 의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간호부장이 되어 있었어요. 임시 운영팀장에서 정식으로 승진했죠.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 연판 제막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병원 정문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료진, 직원들, 그리고 환자들도 있었죠. 민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 딸은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지병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졌습니다. 40년 전 이 병원을 세운 김철수 명예원장님의 정신을 되찾는 날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나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문 위에 빨간 천으로 덮인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가 나를 앞으로 불렀어요. 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순이가 함께 걸었죠. 우리는 현판 앞에 섰습니다. 영희 원장님, 제막해 주십시오. 영숙이 끈을 건넸습니다. 나는 그 끈을 잡았어요. 순이도 함께 잡았죠. 우리는 동시에 당겼습니다. 빨간 천이 떨어지며 현판이 드러났어요. 금색 글씨로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환자는 모두 평등하다. 명지병원 창립 정신 1983년 3월 15일 김철수 명예원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뜨거운 박수였어요. 나는 그 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처음 이 문구를 걸었을 때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전구, 희망에 차 있었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희망은 무너졌어요. 병원은 변질됐고 나는 떠났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나는 이 병원을 작은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꿈은 잊혔습니다. 병원은 커졌지만 마음은 작아졌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한다는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의료진도 마찬가지였죠. 석 달 전 나는 환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했어요. 이 병원이 얼마나 변했는지를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환자는 모두 평등하다는 그 정신으로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건 나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영숙을 가리켰습니다. 40년 동안 그 정신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영숙 간호부장처럼요. 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다시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준호를 봤습니다. 이준호 선생처럼요. 그는 지금 무료 진료실에서 매일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서요. 이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나는 현판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이 현판은 단순한 글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다짐이에요.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생명을 존중하겠다는, 의술로 섬기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지막 박수가 울렸습니다. 길고 뜨거운 박수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순이와 함께 병원 뒤편 정원으로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벤치에 앉아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1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40년 전 2층짜리 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컸죠. 여보, 후회 없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만약 그때 끝까지 버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소. 그때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때가 된 거요. 순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냈어요. 40년 된 그 청진기를요. 햇빛에 비친 청진기는 여전히 낡았습니다. 녹슬고 오래됐죠. 하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이 청진기로 처음 환자를 진료했을 때를 기억하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에서 다친 여자분이었죠. 치료비가 없다고 울던. 그때 내가 이 청진기로 그 사람의 심장을 들었소. 두근두근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이게 의사구나. 심장 소리를 듣는 사람이구나. 나는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심장이요. 여보, 이 병원도 다시 뛰고 있어. 준희가 내 말을 이해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저 멀리 평등 의료센터가 보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이준호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이준호가 반갑게 맞이했죠. 아기를 진찰하고 엄마에게 설명하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옛날에 차갑고 오만한 의사는 없었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가 있었죠. 아직 멀었소. 내가 말했습니다. 3달 만에 모든 게 바뀌진 않아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고쳐야 할 것도 많죠. 준희가 내 팔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내 일은 끝났소. 지켜보는 것만 남았죠. 정말요? 완전히 은퇴하시려고요? 나는 청진기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청진기는 이제 이준호에게 줄 거요. 6개월 후 그가 정직이 풀리면요. 그때쯤이면 그도 준비가 됐겠죠. 준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소중한 청진기를요? 물건은 쓰여야 의미가 있어. 박물관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진료하는 데 쓰여야 해요. 나는 병원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것이요. 영숙도 이준호도 그들이 이어갈 거요.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원을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이준호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환자를 보다가 늦었습니다. 괜찮네. 환자가 우선이지. 이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달 전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스스로 만든 기회야. 나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지.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 평생 배우게. 의사는 평생 학생이니까. 이준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정문을 지나며 새 현판을 다시 봤어요. 환자는 모두 평등하다. 석양이 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금색 글씨가 빛났죠. 4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어요. 처음 그 자리로요. 준희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준희가 물었습니다. 나는 웃었어요. 국밥 어때요? 오랜만에. 좋아요.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노부부처럼요. 뒤에서 병원이 보였습니다. 석양 속에 우뚝 선 건물이었어요. 그 안에서 수많은 심장이 뛰고 있었죠. 환자들의 심장, 의사들의 심장, 그리고 이 병원의 심장이요.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들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앞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길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